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 세부안 최종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들어가자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모레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내기골프 의혹이 불거진 차태현, 김준호 씨가 방송 하차를 밝혔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남을 쳐다보면 되는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북미가 과거로 회귀 안 할 것이라며 이젠 남북이 대화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란 표현을 쓴 기자를 실명 거론하자 외신기자클럽은 기자 신변의 큰 위협이자 언론 통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7 시작합니다. 자, 이른바 승리 정준영 게이트 불똥 연예계 전반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정준영과 1박 2일에 같이 출연 중인 배우 차태현, 개그맨 김준호 씨가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불법 원정 골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1박 2일 출연자 단톡방 대화 내용을 통해서 지금 확인 중입니다. 두 사람은 방송 하차를 결정을 했습니다. 또 클럽 버닝썬과 관련을 해서 유착 의혹이 불거진 현직 경찰이 입건됐습니다. 오늘 뉴스7은 정준영 단톡방을 고기로 지금 계속 터져나오는 새로운 의혹들, 또 경찰 수사 상황 잠시 후에 짚어봅니다. 자, 그럼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선거제 개편안에 잠정 합의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오늘 오후부터 구체안 도출을 위해서 협상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재훈 기자, 협의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논의는 4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동률 50%라는 추상적인 합의만 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개특위 말고도 다른 쪽 쟁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패배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이중 등록제, 이른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간사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현재 상태로는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세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릴 공수처법 등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 등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내용을 두고 재조정을 벌이거나 또는 선거법만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자, 이렇게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가 회의를 하는 동안에 자유한국당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서 여야 4당의 합의안은 좌파 독재 장기 집권 플랜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권 등을 4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좌파 독재 장기 집권 플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대 악법은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날치기 악법은 민주당 이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고 청와대가 검찰, 경찰을 장악하여 독재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기관을 이용해 정부의 비판 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는 정부 여당의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버닝썬 수사에서 전현직 경찰관 유착 의혹이 터져나온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이라고 하는 세제로의 칼을 들고 있고 더 크고 예리한 칼 좀 달라고 하는 그런 거다.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야합 정치를 반드시 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합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를 해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수처법 등 이 민주당이 다급한 법만 처리를 하고 선거법 처리는 시간만 끄는 게 아니냐는 이 바른미래당 등의 의구심을 푸는 게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홍혜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4당은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는 연동률을 50%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한 정당이 전국 득표율 20%를 얻었다면 300석 중 60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의원 10명을 당선시켰다면 나머지 50명을 비례대표로 확보해야 하지만 연동률 50%에 따라 절반인 25석을 비례로 더 받게 됩니다. 하지만 원칙의 합의일 뿐 구체적인 지역구 조정에 따라 각 당의 입장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공수처 검찰개혁에다 10개 민생법안까지 태워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것을 몽땅 보따리에 싸서 처리하려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과 패키지로 묶인 공수처법 등만 서두르고 정작 선거법 처리를 뒷전으로 미룰 경우 바른미래당의 이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임위원 5분의 3이 필요한 상정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선거법의 특성상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본회의 의결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끝까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자, 자고 일어나면 의혹과 추문이 하나씩 늘어날 정도로 클럽 버닝썬 사태가 지금 점입가경입니다. 가수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촉발된 성범죄, 또 경찰 유착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내기 골프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연루설이 불거진 이 배우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는 곧바로 방송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구민성 기자입니다.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출연자 가운데 내기 골프 의혹이 제기된 대상은 탤런트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출연진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2016년 7월 차태현은 개그맨 김준호와의 내기 골프로 딴 돈이라며 돈다발 사진을 올렸습니다. 신고하면 쇠고랑이질하며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듯한 대목도 나옵니다. 며칠 뒤 김준호는 260만 원, 본인은 225만 원을 땄다는 구체적 액수까지 등장합니다. 해당 단체 대화방에는 프로그램 담당 PD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두 사람은 모두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게임의 재미를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현장에서 다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KBS는 해당 프로그램을 결방 처리했고 존폐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일단 해당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클럽 버닝썬 등 이 서울 강남권 유흥업소와 경찰서와의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을 해서 처음으로 현직 경찰관 1명이 입건됐습니다. 미성년자 출입 사실을 신고받고도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종결해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소식은 백연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7일 새벽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에선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성년인 아들 A군이 클럽에 들어갔다는 한 어머니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겁니다. 갓 성년을 넘긴 친구 4명과 클럽을 찾은 A군은 당시 만 18세로 엄연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후 사건 처리 과정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관할인 역삼지구대에서 A군을 적발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인계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겁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처리를 맡았던 강남서 경제팀 김모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A군이 당일 술값으로 2천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버닝썬이 영업정지를 피하고 이른바 VIP 고객 보호를 위해 경찰 인맥을 동원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버닝썬 대표로부터 돈을 받는 등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 강모 씨와의 관련성도 조사 중입니다. 강 씨는 범죄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강남서 경찰에게 돈 건넨 사실도 경찰은 앞서 A군과 A군의 어머니를 조사했지만 신분증 위조 등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따로 입건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경찰이 불법 동영상 공유 혐의와 음주운전 보도 무마 의혹이 불거진 이 그룹 FT 아일랜드의 전 멤버죠. 최종훈 씨에 대해서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메신저 대화방 속에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총경급 간부와는 무관하다면서 청탁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가수 최종훈이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 끝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나옵니다.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받은 주된 혐의인 불법 동영상 공유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취지로 대답했고 상실 일처가 잘 알았습니다. 네.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셨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자신의 음주운전 보도 무마 관련 카카오톡 대화로 불거진 경찰과의 유착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님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저랑 관계없습니다. 가수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은 2015년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지냈습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동업한 유모 씨 등과 골프와 식사 자리를 가진 사실이 확인돼 직위 해제됐지만 청탁의 존재는 부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윤 총경의 계좌나 통화 내역에서 청탁을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가 포착될 경우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0년 2월 가수 최종훈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처리부서와 지휘라인에 있던 경찰관들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가수 정준영과 승리에 대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재소환 시기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남을 쳐다보면 되는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 재개 언급을 개인 의견의 우회적 표현이라며 이젠 남북이 대화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사설을 통해 지역별 경쟁 체제를 통한 자력 갱생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누가 무엇을 도와주길 바라며 남을 쳐다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따른 자구책 마련을 강조한 겁니다. 청와대는 북한과 미국이 과거로 회귀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번엔 남북이 대화할 차례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최선희 부상의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 중단 시사와 관련해 최 부상이 개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며 핵 활동 유예는 유지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고 언급한 건 역시 우리 정부 역할을 저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무산으로 미국은 국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60시간의 기차 여행에도 빈손 귀국해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보단 미국이 얻을 것이 많은 회담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회담이 5번 있었지만 북한이 한사코 비핵화 논의를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비핵화 요구 사항을 적은 문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했지만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전 합의문 작성을 위해 진행한 실무 협상에서 비핵화 논의를 거부했다고 미북 협상에 정통한 미국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비건 대표와 김혁철은 5차례 만났는데 북한이 비핵화 조항은 우리 선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진전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미국도 정상회담에서 논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결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요구사항을 담은 문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Big deal, which is denuclearized entirely under a definition the president handed to Kim Jong-un and have the potential for an enormous economic future. 하지만 김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김 위원장을 여러 번 만난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영어 실력에 대해 대화할 정도는 아니지만 좀 알아듣기는 하는 것 같았다고도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측이 용산 참사가 발생한 건물의 인근 땅을 사들여서 시가 26억 원대 아파트와 상가 분양권을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 후보자 측은 용산 관내 평생 거주를 목적으로 땅을 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김미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지역구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초고층 아파트가 건설 중입니다. 광화문 120배 규모 용산공원이 들어선다고 홍보합니다. 진 후보자 부인은 2014년 6월 이곳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토지 109제곱미터를 샀습니다. 용산 참사 현장에서 350m 떨어진 곳입니다. 2009년 6명이 사망한 참사로 개발이 멈춰 조합원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진 후보자의 부인은 공시지가 20억 5천만 원인 땅을 10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5억 1천만 원,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2달 뒤 조합원들이 서울시에 개발사업 정상화를 요청하고 2016년 재개발 사업은 재개됐습니다. 진 후보 부인은 135.38제곱미터 규모 아파트와 상가 2개, 총 26억 원대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참사가 빚어진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른바 딱지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지. 행안부는 용산구 관내 평생 거주를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며 결과적으로 시세 차이가 발생한 부분은 송구스럽다는 진 후보자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진 후보자는 또 용산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고 해당 지역이 빨리 치유되길 늘 바라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명된 문성혁 후보자의 장남은 유효기간이 지난 어학 성적표를 내고 한국 선급 채용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면접위원 중 한 명이 문 후보자와 대학 동기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우 기자입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국제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 채용 과정에서 유효기간 2년이 지난 어학 성적을 제출하고 점수도 받았다고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면접 전형에 응시한 15명 가운데 문 후보자 장남의 필기 점수는 11등에 그쳤다면서 면접위원 중 한 명은 문 후보자와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77학번 동기라고 했습니다. 학점과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어학 성적 그리고 면접 점수에 있어서도 특혜 채용 정황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한국선급 측은 토익 성적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로 응시 자격 결격 요건은 아니라면서 면접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돼 대학 동기의 아들이란 점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언론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항목당 1000자 이내가 기준인 자기소개서를 평균 363자만 쓰고 만점을 받은 것도 논란입니다. 앞서 한국선급은 1000자 이내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채용 홈페이지 시스템이 1000자 이내로 적도록 돼 있다며 최대한 채워 작성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국회에서 한 연설, 이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서 해당 기사와 기자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었는데 서울 외신기자클럽이 기자 개인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졌다면서 논평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강상구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국회 본회의장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일으킨 이 발언은 블룸버그 통신의 지난해 9월 기사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기사 작성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국내 언론사에 근무하다 블룸버그 통신 리포터로 채용됐다.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서울 외신기자클럽은 기자 개인 신변에 위협이 된다며 논평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서울 외신기자클럽은 기사와 관련된 의문이나 불만은 언론사 공식 절차로 제기돼야 하고 결코 한 개인을 공개적으로 겨냥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언론 통제의 한 형태고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각 당의 정치인들에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외신기자클럽은 1956년 발족된 해외 언론사 100곳의 기자 500여 명이 가입된 단체입니다. 한국당은 외신기자까지 겁박하며 민주주의를 역주행시키는 민주당의 좌파 독재 공포 정치를 개탄한다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세월호 분향소에 있던 희생자 영정이 광화문 광장을 떠났습니다. 세월호 천막은 내일 1798일 만에 철거됩니다. 이 공간은 기억 안전 전시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입니다. 단원고 학생 등 희생자 304명의 영정 사진을 분향소에서 떼어냅니다. 사진을 전달받은 가족들은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저 조그만 사진틀 안에서 예쁘게 웃고 있는 아가들아, 엄마 아빠의 가슴이 안겨 이제 잠시만 집으로 가자. 액자 위 먼지를 털어낸 영정 사진은 운구 차량에 싣습니다. 차량은 4년 8개월 동안 머물렀던 광화문 광장을 한 바퀴 돌면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시간 그렇게 고생하셨던 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안쓰러웠고요. 세월호 천막은 내일부터 철거에 들어갑니다. 천막이 있던 이곳은 기억안전 전시 공간이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시 공간은 교보문고 방향에 79.98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세월호 사고를 기록한 전시실과 재난 사고를 추모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영정사진은 서울시청 서고에 임시 보관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2일 세월호 참사 5주기 행사에 맞춰 전시 공간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그동안 택시나 렌터카 등 용도가 제한됐던 LPG 차량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정작 소비자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왜 그런지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LPG 충전소. 교대 시간을 틈타 충전을 하려는 택시로 붐빕니다. 개인적으로 LPG 차를 살 계획이 있냐고 묻자 하나같이 고개를 젓습니다. 회사 차는 상관없는데 개인들은 이제 겨울에 추울 때 시동 걸 때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연비가 떨어지니까 이게 좁아가지고 적재함이 작아요. 나는 LPG 안 사요. 왜요? 그 관리도 그렇고 LPG 냄새도 그렇고. 무엇보다 충전소 부족이 골칫거리입니다. 이 충전소를 포함해 서울시내 LPG 충전소는 단 77곳에 불과합니다. 전국으로도 2천여 개로 주유소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비도 좋지 않습니다. 중형차 기준으로 휘발유차는 리터당 13.3km를 달릴 수 있지만 LPG차는 10.3km입니다. LPG 차량은 선택의 폭이 10여 종에 불과하고 최근 대세인 SUV 모델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너츠형 이 탱크를 사용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좀 더 이 편의 장치나 이 LPG 차량을 이용할 때 불편한 부분들, 충전소라든지. LPG차는 질소 산화물과 미세먼지가 경유차에 비해 덜하지만 온실가스는 더 많이 배출합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차라리 전기차나 수소차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노후 건설 기계도 저감 장치를 달아야 광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뒤늦은 대책이지만 그나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시흥의 한 주택건설지구. 기중기가 쉴 새 없이 자재를 나르고 굴삭기는 땅을 파냅니다. 서울시 연구에 따르면 이런 건설기계는 수도권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18%를 내뿜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건설기계는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노후 건설기계 한 대가 1년에 내뿜는 미세먼지 양은 약 60kg으로 노후 경유차 11대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는 대형 광급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우선은 수도권부터 시작해 대상 지역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굴삭기와 지게차 등 비도로용 기계엔 부착 가능한 저감 장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도로용 3종에 대해서는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엔진 교체 쪽으로 하고 있죠. 개발된 저감 장치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1800rpm 이상의 출력이 나와야만이 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거리를 올려주질 못하는 거죠. 연료가 0.2%를 더 먹어요. 그 장치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막대한 손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저감 장치를 단 노후 건설 기계는 전체의 1.7%에 불과합니다. 준비 없이 추진한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가 반쪽짜리에 그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제로페이는 당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졌죠. 그런데 혜택을 받는 이들의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번 찾아와서 가입을 권유한다거나 설치 후엔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이유인데요. 최연희 기자가 그 실태를 둘러봤습니다. 서울의 한 부동산입니다. 제로페이 가입을 권하는 공무원들이 이달에만 2번 찾아왔습니다. 필요 없다고 거절해도 거듭 권유했습니다. 다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제가 논의동에서 다른 사람도 안 했다. 가급적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다른 업종 상인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안내를 여러 번 받다 보니 가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들이 너무 불쌍해서. 점심 때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밥도 안 드시고 그런 거 같아가지고 막 또 사정 얘기를 하시니까. 막상 제로페이를 설치한 뒤에는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기존 포스 단말기와 연동이 안 돼 매출 관리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번거로워서 못 쓰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또 이제 사장님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앱을 설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종업원도 등록하셔야 되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생소합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유치에 일선 공무원까지 투입된 상태지만 준비 부족으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이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의경을 태운 경찰버스가 넘어져 3명이 다쳤습니다. 전남 강진에선 재활용 공장에 불이 나는 등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한송원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탄천 부근을 지나던 25인승 경찰버스가 산책로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집회 현장을 나갔다 의경 등 8명을 태우고 복귀하던 길이었습니다. 버스가 쓰러진 장소엔 이렇게 나무와 표지판이 꺾여져 사고 당시 충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당시에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로 용인 서부경찰서 소속 21살 안모 씨 등 의경 3명이 무릎과 허벅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너른 들판이 잿빛 연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제주시 해안동 야생 초원지대에서 불이 나 감귤나무 등 6,600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길게 이어진 공장 외벽이 불길에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한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76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건물 2개가 모두 타 2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재활용품이 많아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하늘 보면서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으셨죠? 오랜만에 미세먼지 걱정도 없고 포근한 봄 기운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노란 산수유꽃과 하얀 매화가 활짝 핀 남역은 나들이 객으로 붐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리산 자락이 온통 노란빛으로 가득합니다. 나뭇가지마다 산수유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나들이객들은 꽃 구경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노란 게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새로운 것 같고 옛날 생각나고 아늑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남 구례 산수유 축제에는 오늘 하루 1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곳 산수유 나무는 모두 11만 그루입니다. 계곡과 돌담길을 따라 3km 가까운 산책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들이객들은 산수유 꽃길을 걸으며 봄을 만끽했습니다. 산수유꽃처럼 되게 좀 봄봄한 느낌이 되게 많이 있어요. 따뜻한 느낌도 많고요. 애기랑 같이 봄나들이었는데 오늘 날씨까지 좋아서. 매화는 이미 절정을 이뤘습니다. 낙동강과 기찻길을 따라 활짝 핀 매화는 관광객들에게 그윽한 향기를 선물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니까 봄처럼 진짜 이제 너무 따뜻하고 꽃도 많이 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4도, 광주는 15도까지 올랐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수요일쯤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는 다시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네, 미국 중서부 지역의 겨울철 이상 기온인 이 폭탄 사이클론이 덮쳐서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6개 주에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 수천만 명이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엄청난 흙탕물이 지역 전체를 삼켰습니다. 빠른 속도로 물이 불어나면서 주인은 차만 버려두고 대피했습니다. 불어난 강물로 다리마저 끊겼습니다. 마을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고 주민들은 고립돼 버렸습니다. So this is my backyard. The entire block completely flooded.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폭탄 사이클론이 덮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덮친 네브래스카 지역에서는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지역 일부 고속도로가 폐쇄됐고 최소 4개의 다리가 홍수에 휩쓸리면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북극끼리와 습한 공기가 만나 생기는 저기압성 폭풍, 폭탄 사이클론 발생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갔고 눈과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홍수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번 홍수로 미국 위스콘신, 네브래스카 등 6개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사이클론 여파로 텍사스주 지역은 토네이도로 큰 피해를 입었고 콜로라도주는 눈폭풍이 강타하는 등 이상기온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자, 프랑스에서 5달째 이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이 노란조끼 시위 다시 격화되면서 이 방화와 약탈까지 벌어졌습니다. 유명 레스토랑과 고급 매장이 부서지고 주차된 차량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최대 번화가 샹젤리제 거리. 신문가 판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은행과 차량들도 시위대의 방화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시위대의 분노는 고급 매장과 레스토랑에도 이어졌습니다. 정치인과 배우 등 유명인이 많이 찾는 한 고급 레스토랑은 내부 설비까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유명 브랜드 매장들도 유리창이 부서지고 물건을 약탈당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16일에 열린 노란조끼 제18차 집회에 약 8,000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1,500여 명은 극우 또는 극좌 성향의 시위대로 추정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경찰 5,000여 명을 배치해 고무탄과 물대포를 쏘며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날 파리에서는 시위대 9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어떤 대의로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김지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신원 비밀 반드시 지켜달라. 그러니까 이제 피살된 북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를 보호하고 있는 이 자유조선이 무슨 글을 올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천리마 민방위로 알려졌던 자유조선이 오늘 웹사이트에 모든 언론인들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구성원 정체를 파악하게 되더라도 신원 비밀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인데요. 네. 북한의 독점적 권력에 반대하거나 도전하는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서까지 암살과 테러의 대상이 된다면서 구성원과 그들의 가족을 위협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김한솔도 처음 언급이 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자유조선은 김한솔과 그의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은신처에 대한 추측 역시 위험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2년 전 김한솔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KHS라고 불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김한솔을 직접 지칭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대형 유치원들 사실상 백기, 그러니까 이제 에듀파인 도입에 완강히 반대했던 이 대형 사립 유치원들이 태도를 바꾼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 의무 대상 570곳 가운데 568곳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나머지 2곳은 폐원하기로 해 사실상 100% 가입입니다. 그렇군요.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의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적으로 반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부 가입하게 된 거예요? 네, 사실 학부모들이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데다 정부의 강력 대응까지 겹치면서 한유총이 사실상 투쟁력을 잃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날계란 봉변당한 까닭은 호주에서 있었던 얘기 같아요. 예, 맞습니다. 호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먼저 영상을 보시면 한 10대 소년이 방송 인터뷰 중인 한 의원의 뒤통수에 날계란을 아이고. 대고 깨버립니다. 예. 인터뷰 중이던 남성은 프레이저 애닝 호주 상원 의원인데요. 계란을 맞자마자 소년의 얼굴을 때리며 아이고. 반격을 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저 호주 의원 왜 저렇게 봉변을 당하게 된 겁니까? 네, 애닝 의원은 50명이 숨진 뉴질랜드 총기 난사 테러가 무슬림 이민자들의 탓이라고 말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요. 아마도 이 소년은 여기에 격분한 것 같습니다. 예. 애닝 의원의 퇴출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틀 만에 90만 명 넘게 서명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경제부 김지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옷가게에서 커피를 마시고 카페에서 식물원처럼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다양하게 변신하는 공간의 진화.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는 사람들. 평범한 카페로 보이는 이곳은 한 패션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편집숍입니다. 패션에 라이프 스타일을 더해 브랜드 철학을 담은 다양한 전시, 도서, 공연 등이 함께 어우러진 300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공간에 판매 중인 옷은 10여 벌에 불과합니다. 옷 판매를 넘어 카페와 갤러리, 공연장의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통유리 천장과 그 아래 각종 온실 식물이 가득한 이 공간은 식물원이 아닌 카페입니다. 특별한 일정이 있는 날이면 가구 배치를 새롭게 하고 강연장으로도 변신합니다. 공간을 최대한 다양하게 구성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매장은 이달 말 식음료 생산 공장까지 오픈하고 제품의 생산과 소비, 유통을 모두 한 장소에서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 급성장하는 온라인몰과 차별화를 위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추세 속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라이프스타일 놀이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대체로 쌀쌀하겠는데요.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2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 볕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올라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밤부터 화요일 새벽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구와 부산, 울산을 포함한 일부 영남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됩니다.
예상된 가운데 시료 습도 35% 이하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일부 중부 지역은 오전 한때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번 주 꽃샘추위는 없겠지만 비 소식이 자주 들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제주에,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경찰은 이른바 승리 정준영 게이트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특히 초기 부실 수사, 또 경찰 유착 의혹으로 신뢰성에 금이 간 것도 치명적입니다. 이런 경찰을 어떻게 믿고 수사권을 주느냐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런 말에 당당히 답할 수 있는 한 점 의혹 없는 수사 결과를 경찰은 내놔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